자, 그리고 김민석 의원의 또 멋진 연설 하나만 더 들어보고 가죠. 이거 막 속이 다 시원하고, 김민석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진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김민석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했구나, 김민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연설 장면이. 그래서 그 대목도 잠깐 함께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계파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김민석을 골랐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 저를 총리로 픽했는지 전 총리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왜 고르셨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물렁물렁 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내면 무섭게 때립니다. 이낙연도 사쿠라라고 때렸고,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협잡이라고 때렸고, 계엄하겠다는 놈들 잡겠다고 때렸고, 아무리 무서운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때릴 겁니다. 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김민석은 나라를 생각하고 준비해 왔고,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위대한 백년 정당이 돼서 세계 최고의 정당으로 되는 꼴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같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라는 말을 김민석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원주권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시다. 1인 1표 100만 정당 얘기만 하지 말고 150만 당원이 이렇게 많이 투표할 수 있어? 깜짝 놀라게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못 살게 하자고요. 주변 사람들 투표 안 하면 나 안 본다 하실 수 있죠? 광주에 살아도 서울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영남에 있는 동지들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거 할 때 투표는 반드시, 게다가 당대표는 김민석 덤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거기다가 최고위원들은 몽땅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 다 떨어뜨려라 하실 수 있죠? 이번 전당대회는 위대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험난한 어려움을 뚫고 대통령만 되었지 정말 간단하게 당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온 일련의 현실을 완전하게 극복하고 완벽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위대한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원하죠, 여러분? 이낙연도 때렸고, 가결파도 때렸고, 신천지도 때리고, 반명도 때리고, 다 때려가지고. 이런 날이 오기를 제가 진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유튜브를 4, 5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민주당을 그나마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셨는데, 아직도 민주당 내에 계파 정치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당을 분열시키고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김민석 후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반명 분열주의, 그 다음에 신천지, 이거 심판하겠다. 승리 애미님, 여러분 가평 간첩씨가 60명 동조 때부터 팀 김어준이 이지랄 할 걸 넌지시 얘기해줬다라는 사실, 정체가 뭐냐고 까왕. 우리 승리 애미님은 동접 60될 때가 있었어요. 30, 60. 제가 그때 공구리 6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강철 같아요. 그 60명이. 그래도 꼭 와. 한두 명만 빠져도 방송할 맛이 안 나는데 꼭 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를 때 방송을 봐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 예언한 걸 계속 보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거의 뭐 저도 체스트라다무스지 거의. 조연아님 역시 당대표감은 석스트라다무스 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오랫동안 최한욱 TV를 보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신뢰가 더 높아지실 거예요.
저 이제 그런 거 안 해서 그래. 뭐 친목질 같은 거 안 하고 그 이상한 짓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평론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다른 이제 유튜버나 평론가들은 그 친목질 하느냐고 정치인들하고 얽혀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우리 국민들만 보고 시청자들만 보고 평론을 하고 방송을 하면은 헛소리 안 해요. 근데 헛소리 안 하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친목질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친목질을 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예, 김민석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그 당내 이제 그 투쟁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 당내 투쟁을 그런 입장을 좀 밝힌 거고 단지 이번에 뭐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당원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제 계파 정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저는 이제 수박잔당 청소한다, 뭐 이렇게 소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김민석 의원은 계파 정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민주당을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를 말끔하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민주당을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민주당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 이번 당원대회가 김민석 당대표 만들고 고작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김민석과 5명의 최고위원을 만드는 것, 김민석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만드는 것, 이것은 기본인 거고 여기서 더 나가서 여전히 민주당 내에 남아있는 계파 정치 분열주의의 화근을 완전히 드러내서 진짜 이제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민석 의원의 연설, 시원시원한 연설 한 대목만 더 들어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화도 나고 눈물도 났던 이유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무리하려 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필칭 동지라는 사람들이 왜 갖다 칼을 들이대고 흔들어대는가? 옛날에도 흔들어대는데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이번엔 더 흔들어대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 터져 죽겠는데 참아야 되나? 참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할 일은 하고 반드시 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향한 잘못된 비판은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자, 예,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비판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예. 그동안 참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참고 김민석 의원도 참고 우리도 참고 봐줄 만큼 봐준 거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됩니다. 뭐 대통령님의 의지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김민석 후보의 생각도 분명하다고 봐요. 더 이상 이걸 놔두면 대한민국이 진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기 힘들고 민주당도 재집권하기 힘들고 대한민국도 결국은 과거로 회귀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게 또 권력을 내주는 그런 참사가 빚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재인이 집권 초에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앞으로 이 보수 세력들은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집권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뺏겼습니다. 5년 만에 뺏긴 이유가 뭡니까? 반당 분열주의 때문에 뺏긴 거예요. 반당 분열주의. 여러분, 윤석열한테 우리가 선거를 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반명 분열주의 세력 때문에 대선을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3%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그게 윤석열한테 진 게 아니고 신천지한테 졌고 반명 세력한테 졌고 분열주의 세력한테 졌어요. 당시 민주당 내 반명 세력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태업하고 분열주의 세력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신천지가 문재인한테 붙었다 윤석열한테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미운 정권을 만들어내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님 5년 이후에 민주당이 또 재집권한다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당했으니까 우리가. 조국 때문에 정권 뺏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하고 유시민 때문에 정권을 뺏긴 거야. 김어준하고 김어준이 윤석열 빨아주고 조국이 모질이 짓하고 유시민이 조국을 끝까지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고 문재인을 부추기고 그래서 정권 뺏긴 거잖아.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조털레유. 여기 이제 정청래라는 새로운 인물이 하나 가담한 거 외에는 조털레유가 그때도 문재인 정권을 망가뜨렸고 지금도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다. 오늘 송영길 의원이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들이 과연 우리랑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인가? 대적불가님 참고 참다 당원가입 4개월 차에 안타깝게 이번에는 투표권 없지만 당원분들 파이팅 해주삼. 투표권이 없으셔도 여론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꼭 받아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당대표를 누구를 할 거냐 해서 나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실 송영길 후보님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정청래를 하라는데 기분 나쁜 소리가 좀 귀에 거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면 정청래를 당대표를 찍어야만이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여기 전라도에서? 남원에서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제가 듣기로는 큰일 났네. 이번에 공천 과정이나 전략께서 도당에서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잘못되고 불법으로 공천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허드렛 자체 지켜버리고 해놓고 무슨 소리냐 정말 진실하게 갈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돼야만이 이재명이를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소리 듣고서 깜짝 놀라서 거기에 대한 좀 해명이 좀 그럼 민주당원이래요? 당원이고 어떤 분이 당대표를 네, 희망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야, 기가 막히죠. 예, 남원에서, 전북 남원에서 이제, 민주당 당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있는 게 사실이야, 지금.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원색적이어서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가 돼야 재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이제 너무 원색적이니까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유시민이 하고 있는 짓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공소 취소 모임은 손석희하고 무슨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공소 취소 모임은 미친 짓이다. 이 얘기를 유시민이 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이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유시민이. 유시민이야 그래도 뭐 나름 학벌이 있어가지고 돌려서 얘기한 것 뿐이지 저 지금 전라도에 있는 저 당원이 한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저는 반명 분열주의 세력들 신천지 세력들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에 적이 있는데 내부의 적을 그대로 놔두고 예,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아니 내부의 적이 위험해요. 전쟁하는데 뒤에서 총 쏘는 놈이 위험해요. 앞에서 총 쏘는 놈이 위험해요, 여러분. 뒤에서 총 쏘는 놈이 훨씬 위험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밀정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잼 사랑님, 오늘 이직 70대 지인이 요즘 민주당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TV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김민석 총리님 반드시 당대표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총 쏘는 밀정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투쟁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지지난 대선부터 이재명 당대표 하시는 과정에서 내부의 이 분열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피부로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김민석 저는 의원이 이제는 칼을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같이 칼을 뽑아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 털레반 세력들, 반역자 세력들 이거 다 이제는 청산을 해야 돼요. 아니 조국이 좋으면 조국당 가라고 누가 말립니까?